자요, 페이지요. 페이지는요, 요약집 페이지요, 140이요. 여러분, 오늘 준 여기 핵심 유학 강의 노트 있죠? 핵심 유학 강의 노트는 물권법하고 물권법. 물권법에요, 어디가 있냐? 28페이지 있어. 핵심 유학 강의 노트 있죠? 물권법 28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요, 이걸 보고 하는 게 낫겠죠? 이걸 보고 칠판하는 것보다. 자, 봐. 이거 보고 계세요? 오케이. 자, 유치권은요? 왜냐면 처음부터요. 20, 이런 봐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중간중간에 껴있다고. 앞에 물권법, 뒤에 조금 가다 보면 이게 돼 있다고. 물권법, 채권법.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물권법의 28페이지. 이 6자예요? 잘 안 보여. 잘 적당히 보거든요. 안경 꼈어도 눈이 안 보이니까요. 6자예요? 나는 왜 근데 8자로 계속 보이지? 쏘리. 26일에. 알겠죠? 자, 핵심 유학 강의 노트 26이죠? 자, 그럼 봐, 이제. 자, 그걸 보시면, 자,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치권은 타인. 타인은 누구? 우리는 유치권은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타인이죠? 타인은 수급인이죠?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돼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안 돼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죠? 그럼 이거 누구 거죠? 도급인 거죠?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타인 누구라고 하고 타인은 누구로 타인이라고 하냐? 유치권자 이외의자. 유치권자 이외의자를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물건이나 유가증권은 반드시 채무자 것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것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은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 바로 그 옆에 법정담보물권, 법정동그라미. 우리 아까 뭐가 있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왔죠? 이런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뭘 하지 않는다? 배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서 뭐가 한마디 중요하냐? 유치권은 당사자의 줄과 합의로 유치권 성립. 그러면 안 돼, 합의로.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법정이니까 합의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도범의 수리비용이라든가 임대차 해지 후 줄고 비용 그런 것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다가 여러분요, 또 뭘 하나 쓰냐면 옆줄 긋고,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불법 점유에서 세 가지를 써야 되겠죠. 뭘 써야 돼요? 유치권.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 안 돼. 유치권하고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통행지역권 안 돼. 여러분 어차피 쓸 거 신경 써줘. 좀 잘 써. 써놨는데 다음에 이거 달라가면 돈 받을 거예요.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그냥 한 얘기예요. 자, 그요 발생한 적법의 점유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이 뭐냐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기 물건하고 유가증권 있죠. 물건 유가증권 있죠. 거기를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해봐. 물건하고 유가증권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물건하고 유가증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발생한 채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 물건이나 그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더 보증금 안 돼, 권리금 안 돼, 임대인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임대인이 잘못해서 손해배상이 있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매매대금 안 돼. 요즘 최근에 잘 나와. 매매대금 뭐가 한다? 자재 납품대금. 건축공사 하는데 자재 납품한 경우 있죠? 자재 납품대금. 그 다음에 계양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상당, 계양 명의신탁에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다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암기해.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세 가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변제기가 돼야 돼. 변제기니까요, 여러분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옆줄 긋고서 옆줄 긋어봐. 옆줄 긋어.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허여.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 그 말은 변제기다, 아니다? 아니다. 허여한 경우
유치권 X,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 쉬워, 강의하기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왜? 글씨를 안 쓰니까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걸 말한다?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자, 불가분성에다가 두 가지를 써. 두 가지를 써. 예외라고 써, 예외, 불가분성 예외. 두 가지. 썼죠? 썼을 거예요. 알죠? 안 썼어, 아직?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여러분요, 객기 있어요. 불러줄 때까지 그냥 안 써버려. 알죠?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점 찍고.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너무 많이, 말이 너무 길어지네.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한두 마디로 딱 꺼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 다음에 유치래, 유치. 유치는 점유 플러스 인도거절을 유치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봐봐. 이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봐봐. 우리가 유치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이야, 존속, 촌 아니야,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를 상실 동그라미 상실, 점유를 상실 또는요, 그걸 점유를 상실을 뭐냐, 이걸 침탈되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우물추 세 가지가 없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 초구표가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물권적 청구권 X 그 앞에다 써. 유치권에 대한, 그렇게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없다.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없다. 그 밑에 점유보호 청권 있죠? 그러나라고 써 앞에다가. 그러나 점유보호 청권은 있다. 이런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의 점유는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을 해. 그런데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여기 동포 여러분. 물론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그 밑에 점유란 말이 나왔고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써보면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고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 한다? 유치권이 성립을 해. 그러면 여기 1번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2월 2일. 여기 2번 채권이 2월 2일, 점유가 2월 1일. 3번 채권이 2월 1일, 점유도 2월 1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알겠죠? 그럼 유치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유치권이. 여기 채권이 먼저 있고 점유를 나중에 해서 유치권이 돼 안 돼? 돼 안 돼?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치권이 인정돼. 여기는 언제부터?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있어. 언제부터? 2월 2일부터. 여기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렇게 다 유치권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은 간단해.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왔니? 지금부터 얘기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니? 이렇게 나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변제기. 알겠죠? 채권의 변제기. 이걸 변제기라고 그래. 변제기에 유치권 행사를 해. 이게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채권 발생하기 이전에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이 된다. 여기가 이게 1번이 잘 나오지? 1번? 1번 뭐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말 수 있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됐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유치권이다. 작년에 유치권이 3개 났어. 어떤 미친놈이 냈는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알죠? 왜냐면 그게 뭐가 중요한 유치권을 한 군데서 세 개. 그래서 작년에 물권법에서 15개가 났는데 올해는 죽었다. 원래 물권법이 14, 15개예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래야 돼요. 왜냐면 물권법을 딱 정해져서 14문제에서 15문제. 그래서 최근에 물권법 어떻게 되냐? 14문제, 15문제, 14문제, 15문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알죠? 그러면 민총이 보통 9문제에서 10문제.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른쪽이요. 유치권하고 동시함별권이죠? 유치권하고 동시함별권은 뭐냐? 위법성 조각사로 되어 있죠? 이퀄.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죠? 그러면 뭐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반환해야 한다. 좀 더 써.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적법 하나 이러면 되겠네요. 사용 이익은 반환. 그런데 뭐 한다? 유치권이나 동시함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는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진행. 그게 아주 중요해. 여기서는 제일 이게 중요해. 제일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하고 소송상의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죠. 소송상 행사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기 보면 그냥 OX에다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OX 이렇게 소송상 행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뭐다? 상환 급부에다 동그라미하고 이행이라고 써. 이행. 상환 이행 판결. 그러자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패소 판결.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유치권하고 뭐라고 했죠? 봐봐. 유치권하고 뭐라고 됐어? 항변권이 됐죠? 그 밑에다 써. 그 밑에다가 이 두 개 있잖아. 맨 끝에 이렇게 됐죠? 여기다 뭐냐냐? 병전할 수 있다. 병전한다. 병전. 그래서 여기서 선택적 행사도 가능하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치권하고 동시에 항변권은 병전하고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유치권에다 써. 유치권에다가 뭐라 써요? 여기 유치권에다가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타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항변권에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가끔 시험이 나와. 알죠? 유치권과 항변권은 타담보를 정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어디만 있다? 유치권.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 됐죠? 오케이. 자, 요 경매. 유치권은요,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하고 간이변제 충당을 묶어.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경매를 한다 그러면 큰일 나.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간이변제 충당을 할 수 있어. 간이변제 충당이 났어. 거기다 말했으면 저당권 X. 저당권에는 간이변제 충당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야. 뭘 위한 경매다? 그래서 0 지우고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이런 환가를 위한 경매란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이런 환가가 뭐예요? 환가? 교환한다. 뭐로? 돈으로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이 물건을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10만 원 나는데 돈을 안 줘.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단 말이죠.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간이변제 충당. 충당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간이변제 충당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감정이나 평가를 받아서 법원에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돼. 알겠죠? 이런 게 있으면 간이변제 충당.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유치권 행사로 반드시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비용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또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그 밑에를 봐, 그 밑에 그림 나도 그 밑에는요. 여러분 갑에다가 집 하나 만들어줘. 그냥 갑 그렇게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집 하나 지어줘.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집을 거기다 그려놔. 알겠죠? 자, 집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 지금 어떻게 했죠? 여기가 2월 1일이죠, A가요, 2월 1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또 언제죠? 4월 1일인가요? A가 4월 1일 뭘 했다? 압류를 했죠? 압류. 근데 여기 을이 그러면 3월 1일이겠네? 3월 1일 날 을이 뭘 한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여기 5월 1일이겠네? 을이요,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압류에 대해서 경락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인.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 후 점유를 한 자는 유치권이 없다가 아니고 유치권은 있으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유치권 엑스트라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다가 아니, 이건 아니라고. 알겠죠? 거기다 써. 5월 1일이라 써. 유치권은 성립하나. 5월 1일.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 X라고 써. 그냥 X 해놓으니까 유치권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 X라고 쓰라고 썼어요. 그런데 4월 1일 거는요, 3월 1일 거는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을 잘. 그래서 유치권 5만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결련성이라고 이런 지금 되어 있어요. 결련성으로 되어 있어.
자, 채권이 발생이 언제냐? 2월 1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우리가 채권하고 점유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고 그랬죠? 채권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3월 1일이야.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 아, 있네. 맨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봐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점유와 채권은 결련성을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표로 만들어졌죠? 점유가 2월 1일이고 채권은 2월 1일이고 채권은 2월 1일이고 점유가 2월 1일이다.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점유와 유치권의 결련성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그림 봐봐. 그림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B죠, B. B라는 자동차를 을이 수리해서 100만이 나왔죠? 유치를 할 때는 이 갑한테는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하고 두 가지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A가요, 갑이요, B라는 자동차를 을한테 수리시켰죠?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죠? 이 수리비 100만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 행사할 때는 둘 다가 갑의 자동차를 해가지고 A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26페이지 봐봐. 26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죠? 맨 위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옆줄 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죠? 발생한 채권이죠? 그 물건이나 그 유가 증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무슨 자동차를 지금 수리했죠? B 자동차를 수리했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B한테 나왔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만 해야 돼? B만 유치를 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B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B만 유치해야지 A를 유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봐봐. 물건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있지만 채권하고 점유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밑에 유치권 행사는 인도 거절이죠. 자, 갑이라는 자동차를, 갑이 소유자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을이 빌렸어. 임차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을이요, 병한테 수리를 맡겼어. 채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리를 맡긴 B가 을이 소유자예요. 채무자예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에요. 수리비 100만이 나왔죠? 그럼 병은요? 병은 채권자, 유치권자죠? 이 유치권자 수리업자는요,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돼요? 변제는요?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그래서 병은 을한테는 변제 청구할 수 있지만 갑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해. 그 밑에 글이 나왔죠? 너무너무 중요해. 아무리 갑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갑이 수리를 맡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차 주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채무자. 수리를 맡긴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권? 만약에 수리비 100만 원 안 준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한다? 그 위에 그림 봐봐. 그 위에 뭐라고 써놨죠? 점유하죠? 일단 병은 자동차를 점유해서 어디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걸 불가분성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대세권이죠? 대세권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차 주인인 갑이나 채무자인 을이나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우린 것을 말한다. 누구한테나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유치권은.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안 되는데 변제 청구로 누구한테만 한다? 특정인한테. 수리를 한 사람이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청구해. 그 수리를 맡긴 사람이 소유자이면 소유자한테 청구하지만 수리를 맡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변제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유치권은 가능하다.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세상 누구에게나. 왜? 유치권은 물권이고 변제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3 있고 그 다음에 그럼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네요. 오른쪽 봐봐. 1번에서 2번 어쩌니 위에 오른쪽 2번. 자, 변제 청구의 대상이죠. 자, 변제 청구 똑같은 건데, 자, 지금 갑의 집을요 을이 수리를 했어. 맨 위에 거 오른쪽 거 보고 있죠? 그래서 수리비가 10만 원이 났어. 그런데 중간에 경매가 돼서 병이 소유자가 됐어. 병이 소유자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을은 수리업자는 경락인 병한테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변제는 채권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이다. 누가 지금 수리를 맡겼다? 갑이 맡겼다. 갑한테만 청구한다. 이 경락인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뭐가 유치권이다? 물건을 뭐해서?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종전 소유자 갑한테 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 대해서 뭐는 절대로 못한다? 변제 청구는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밑에 보면 수리비는 채권이니까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에 관해만 청구가 가능하다. 병에게는 청구가 안 된다. 두 번째,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물건이니까 세상 누구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병에게도 유치권 행사 이렇게. 병에게도 유치권 행사 이렇게. 병 그러니까 소주병이 생각이 나네. 자요 그렇게. 자 밑에 4번 봐봐. 4번 불가분성이라고 했죠. 불가분성. 자요 갑의 시계를요 을이 수리해서 그래서 얼마 나왔죠? 10만 원이 나왔죠. 10만 원. 근데 갑이 그걸 잽싸게 병한테 팔아먹었어. 알겠죠? 그럼 똑같죠? 경매나 매매나 똑같잖아요. 수리비는 누구한테만 청구해야 돼? 갑에게만. 병에게는 수리비 청구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병에게는 뭐가 돼? 유치권은 된다 이 말이잖아. 유치권이 된다. 그런데 밑에를 봐봐. 밑에 문제. 갑이 을한테 8만 원을 변제했어. 8만 원. 아직 얼마 남았어? 2만 원.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 받을 때까지? 2만 원 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나머지 2만 원도 줘야 된다. 인도 청구하면 거절한다. 거절 동그라미 유치권 행사 이 말이죠. 거절이란 말은 유치권 행사 이렇게. 자, 맨 밑에 유치권자의 과실수치권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해. 자,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가 갑인데요. 갑의 차를요, 을이요, 수리를 했어.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어. 그런데 을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을이요, 언제까지 이걸 유치하고 있어야 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누구의 동의 받아서? 채무자의 동의. 이 말 아주 중요해. 그거 별 하나 해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옆에 대여하고 담보 제공,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어. 사용. 반드시 뭘 해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밑에 봐, 밑에. 동의 밑에 줄 찍어놨죠? 동의 없이 대여 등을 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차임 등은 채무자한테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대여나 담보 적용이나 사용. 페이지 27, 물권법 27. 강의 노트 보고 있어요. 강의 노트. 그래서 거기는요, 대여, 담보 제공 사용이다. 대여는 뭐죠? 렌트비죠? 이 렌트비가 나와. 대여하면 월세가 나오죠?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 이란 과실의 수치에, 거기요, 뭐죠? 1번이라고 써봐, 1번.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두 번째, 채권 변제에 뭐를 한다? 우선 충당. 채권 변제 우선적으로 충당. 우선 충당권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동의 바로 위에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우리 이건 뭐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데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 알겠죠?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하나 써. 보존을 위해서 보존은 유치권자가 수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유치권자가 수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행위.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유치권자가 자기가 그 집을 수리했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살죠? 그것을 뭐라겠다? 유치권, 보존행위다.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해.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 그냥 사용은 동의가 있어야 돼.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자, 그럼 그 밑으로 보자. 왼쪽이 맨 밑에. 이거 뭐냐면, 자, 채무자가요, 100만 원이죠? 차에다가 써봐. 차에다가 BMW라고 써봐. BMW 써봐. BMW인데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안 준다 해서 유치권 행사를 해. 진짜 유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자, 거기다 써. 상당한 담보 제공.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어디다? 채권의 상당이죠. 채권 100만 원에 상당한 목적물의 상당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하는 거예요? 유치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 써. 유치권 설정자의 권리예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 설정자의 권리라고.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과실수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뭐라고 나와가지고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 그건 누구다? 유치권. 여러분 봐봐. 상당한 담보를 정하면 유치권이 소멸되죠. 소멸되는데 유치권자가 자기가 소멸시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절대로 안 돼. 누구다? 유치권 설정자가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죠? 그럼 뭐다? 의뢰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죠? 소멸이란 말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 있으면 그건 형성권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야, 예외.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는 뭐요? 상대방의 동의를 만다? 받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야.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형성권이 아니고 뭐인 것? 청구권인 것. 유일하게 딱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이거 또 정리해야 되나? 이거 골치 아프네. 시간이 더 가네. 142페이지. 142. 요약점 142. 제가요,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42. 142.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142. 뭐라 나왔죠? 자, 320조로 되어 있나요? 거기 타인 누구라면 타인. 타인을 누구로 타인이라고 한다? 채무자, 아니면 유치권자, 이외의자를 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타인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 이외의자, 그것을 타인이라고 해요.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하죠. 점유.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제받을 때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할 권리 인도 거절이죠. 그 정도만 다 우리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번요, 피담보 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하나, 자,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고 줄고, 등기나 배서는 요하지 않고, 따라서요, 세 번째 주변 끝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다. 유치권은 합의로 안 된다. 뭐다? 법정 담보 물권이다. 법정.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부종성이 뭐다? 엄격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종성이 엄격 줄고, 거기다가요, 엄격에다 동그라미하고 완화라고 써. 완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야 옆줄 긋고 근저당 근질 이렇게. 자, 4번 불가분성. 여러분요,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줄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알겠죠? 자, 다음에 니은 봐봐. 시계 수리비 10만 원 가운데 9만 원을 변제했다. 9만 원. 아까 강의 노트는 8만 원이죠? 알겠죠? 9만 원 살짝 바꿔.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디귿.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 줄고 경락인이죠? 매수인에게 맨 끝에 인도를 거절. 그래서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하는데 매수인 경락인 줄 것이고 써 거기다가 변제 청구 X. 뭐는 못한다? 변제 청구는 못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근데요, 여기요. 왜 거기 그 책에다가 왜 뭘 이렇게 필기를 안 하죠? 왜? 학원 거예요? 학원 건데 학원에다 거기다 필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받았으면 뭐죠? 뺏겼으면 되죠. 강의 듣고 다시 쓰려고? 잘 쓰는 습관이 아니에요. 자, 5번.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므로 줄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6번은요. 유치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 딱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물상대의죠? 물상대의 두 번째 변 끝에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7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죠? 그래서 뭐가 없다? 초급력. 그래서 5, 6, 7을 딱 묶으면 우물추가 없다. 이렇게. 8번. 점유 침탈 동그라미. 점유를 침탈한 것은 점유상실한 말이 점유상실. 그럼 뭘 행사한다? 점유물 반환청권 행사. 이건 맞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맨 끝에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자,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타인은 채무자뿐만 제3자 포함함으로 줄고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요하지 않는다. 알죠? 채무자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죠. 수급인은 여러분 첫 번째 수급인, 건물의 신축공사란 수급인이죠. 건물의 신축공사란 수급인이 줄고요. 두 번째 줄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맨 끝에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니은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이걸 부합물이죠. 맨 끝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그럼 물건은 뭐죠?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물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건 중에 뭐가 들어가죠? 유치권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독립성이 없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줄고요. 그것은 맨 끝에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다. 늘은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플러스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그러니까 맨 끝에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죠? 한꺼번에 다 정리되어 있죠? 자, 적법한 점유죠. 유치권의 규정은 그 점유가 줄고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이건 이미 했었죠.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뭐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하고 이렇게. 1번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럼 뭐죠? 이꼴 불법이죠. 두 번째요, 비용을, 유익비를 지출.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계를 절취한 자, 그건 불법이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 그럼 두 번째 맨 끝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뭐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4번은요 유치권의 주장을 배제하려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줄고요 상대방 당사자의 입증 책임. 여러분 앞에를 줄고 유치권의 주장을 배제하려면 그러면 그 다음 장이요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요 서그다 유치권자가 입증 X, 유치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너는 불법이니까 유치권이 아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 야 너 뭐 왜 그 사람 물어보죠. 봐봐, 내가 갑이고 을이죠. 을이한테 뭐라 하죠? 상대방이 야 너 왜 내 물건 안 줘? 나 유치권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 유치권인데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요 너 점유는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안 돼. 그러니까 물건 돌려줘 이렇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유치권자가 아니고. 자, 물건으로부터 뭐다?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채권과 점유. 여러분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억, 채권과 물건의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2번이요 점유하기 전에 줄었어요. 점유하기 전에 가운데요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후 나중이죠. 그 후 두 번째 줄이요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 이렇게 됐죠? 디귿은요 여러분요 건축업자가 점유하기 전에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비 채권이라도 그 후 점유를 했다면 유치권이 뭐한다?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죠. 니은은요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기억, 니을을 뭐란다? 니을을 써. 줄고 가지고 기억으로 써. 기억. 점유와 아니 물건과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나중에도 된다.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령 시 권리금을 반환하고 약정이 있는 경우 줄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정이에요. 니은요 가운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두 번째 쪽 가운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디귿이네. 그건 니을이죠. 니을에는 이런 뭐라고 써야 돼요?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 채권, 매매 대금이 기억 니은 A, B, C, D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자재 납품 대금. 그 다음에 B의 줄고요. 계약 명의사의 경우 명의 신탁자는 두 번째 줄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 대금. C는요. C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 그 다음에 D는요, 임차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 대금. 알겠죠? C하고 D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A, B는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임차인은 뭐죠? 유익비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요. 4번은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변제기 동그란 박스. 변제기는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에요. 자, 2번의 두 번째 줄,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원상으로 복구 이퀄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를 미리 포기. 그 다음에 맨 끝에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다. 이렇게. 알겠죠? 또 하나 써. 옆줄 긋고 또 하나 써.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 부분을 임대인에게 포기한 경우, 아니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옆줄 긋고 비용 포기 이퀄 유치권 X. 그것도 비용 포기이고 유치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권의 점유는 줄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없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없어. 여러분, 관계는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요, 직접 감정했는데 D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1번을 쓰고 여기다 3번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2번이 먼저 나왔네요. 자, 1번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 2번 경매 기입 등기와 관계죠? 여러분, 경매 기입 등기는 뭐죠? 여기요. 압류하기 전이냐? 압류하고 난 후냐? 여러분,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가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고. 경매 기입 등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줄고 첫 번째 줄이요. 줄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맨 끝에요. 두 번째 맨 끝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없다. 경매 절차의 매수인 가로 묶고 이퀄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봐봐, 따라서 뭐라 나왔죠?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죠? 점유를 이전받았어도 채권이 언제 발생했냐? 경매 기입 등기. 줄거 봐.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다음에 바로 옆에요. 공사대금 채권의 취득.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치권은 뭐다? 점유 플러스 뭐다? 채권 발생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 채권이 늦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먼저 점유했는데 채권이 늦게 발생했죠. 알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니은은요? 니은. 이건 지금 뭐냐면 첫 번째 끝에요.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바로 옆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끝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3번은 여러분요, 유치권 행사 중에 비용이 있으면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끝에 줄고요. 유치권자가 새로운 유익비를 지출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침탈 후 몇 년 이내? 침탈 시 1년
이내에 점유를 회복, 반드시 점유를 회복해야 돼.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묶어 반드시 점유를 회복이라고 했죠. 내가 방금 5번 봐봐.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거기 주고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그런데 지금 뭐를 하지 않았어?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아. 점유를 회복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 맨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뭐는 안 된다?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에게.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러면 재밌는 말인데요. 이 8번이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났죠. 봐봐. 갑이 을의 시계를 수리했는데, 그러면 갑이 을의 시계를 수리했죠? 을이 누구죠? 을이 동그라미 채무자죠? 시계를 수리하는 상태에서 시계를 줄고 병에게 양도죠? 병이 양도, 병에게 동그라미하고, 갑은 병에게 변제 청구 X. 갑은 병에게 변제 청구 X. 변제 청구 못하죠?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뭐는 행사? 유치권이죠. 그럼 봐봐. 그런데요, 갑은 병의 시계 인도 청구에 대해서 시계 수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줄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은 병에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왜요? 동시행 항변권 가로 묶어. 어려운 말이죠. 그건 채권이야, 채권. 채권은 누구한테만? 알겠죠? 갑이 을한테는 되는데 병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슨 동시행항변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시행항변권이 채권이니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관계가 없으니까. 자, 무슨 경비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줄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 거기까지. 이것은 무슨 경매다? 기억에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이죠? 간이변제 충당은 2번 줄고 정당한 이유, 바로 옆에 감정인의 평가, 두 번째 줄 가운데 법원의 청구, 맨 끝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그래서 내가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멸표가 있다 없다? 없다.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다. 또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과실수치권.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 줄고 과실수치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줄고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 먼저 거기 동그라미하고 우선 충당권 이 말이죠. 그런데 줄고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를 해야 돼. 왜요? 환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유치물의 사용권이요.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고 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자 동그라미, 관자 동그라미, 주의 동그라미, 선관주의로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 점유. 이하면요, 유치권자는 누구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말이 중요해. 사용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담보 제공. 그런데 승낙 없이 동그라미 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 가능. 승낙 없어도 보존을 위한 사용 가능해. 그런데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하지 못해. 보존을 위한 사용만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죠. 줄거 봐.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 사용. 그럼요, 옆에 불법행위 줄거 X. 불법행위하고 X. 손해배상 책임 줄 것이고 X.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이 뭐냐? 니은. 아까 내가 했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줄거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알죠?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은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읽어. 유치권에 기하여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 그렇게 돼 있죠? 이퀄 적법이야, 적법. 적법하지만 뭐는 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유치권자가 줄과 채무자의 승낙 없이
바로 옆에 제3자에게 임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요, 첫 번째서 제3자에게 임대, 승낙 없이 동그라미 하고 그다 써. 유치권 소멸 청구.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첫 번째 끝에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채무자에게 반환.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소유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바로 옆에 임차한 자는 맨 끝에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에게 대항 X,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니은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비용상환청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고, 이 비용상환청권 제목에다 써 옆줄 긋고 유치권 행사,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147페이지 맨 밑에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맨 끝에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줄거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기간, 그 다음으로 하면 도급의 경우는 3년. 도급의 경우는 3년이야. 3년인데 확정 판결 동그라미, 판결이 있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돼. 그러니까 10년 미만은요 10년으로 연장이 돼. 20년짜리는 판결이 있어도 10년으로 줄어들지 않아. 1년, 3년, 5년짜리는 판결이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아까 도급이 3년이라고 그랬죠? 판결하니까 몇 년으로 늘어나서 10년으로 연장됐죠? 연장했죠? 그러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가로 요거 닫고 3년은 원용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주장할 수 없다. 몇 년짜리로 된다? 10년짜리가 10년. 원용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가 사용되어 금지 의무의 위반, 사용되어 금지 의무의 위반, 맨 끝에 유치권 소멸 청구.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상당한 담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이다? 상당하는 채권의 상당. 그 다음에 맨 끝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줄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앞에 소멸 동그라미하고 형성권 X죠? 형성권 X. 옆줄 긋고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이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동그라미 상실, 그 다음에 소멸 동그라미 소멸, 상실로 소멸을 해. 그런데 바로 밑에 맨 끝에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점유 회수의 소에 대해서 승소했다 할지라도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자, 5번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줄고 유치권 항변이 인용 박스, 유치권 항변이 인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상환으로 인도를 명해야 된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맨 끝에다가 밑에다가 만약에 항변하지 않으면 유치권자의 전부 패소 판결, 항변하지 않으면 유치권자의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